오늘 시험 보시느라 참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날씨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날씨가 그렇다고 맑은 것도 아니고 습해서 몸에서 땀 빠지면 진 빠진다고 하잖아요. 시험 보기 전부터 진들 많이 빠지셨을 텐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오늘 2024년도 우체국 계리직 보험 일반 시험 문제 나온 거 유형 분석 겸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문제로 늘어난 게 올해는 가장 큰 특징이죠. 작년까지는 보험 일반이라는 게 10문제에서 따로 과목이 없다가 이제 보험 일반으로 나오면서 20문제가 됐는데, 먼저 전체적인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작년보다 시험이 쉽게 느껴지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인데 지금 시험이 이제 문제가 늘어남으로써 학생분들한테 부담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고, 요즘 카페 들어가 보니까 점수대 높은 분들이 많으시던데, 본인들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쉬웠으니까 내가 많이 맞았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공부 안 하시면 고득점 못 나오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체국 계리직, 이 문제는 가형 기준입니다. 우체국 계리직 보험 일반 1번,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제가 시험 볼 때 저번에 강의 때도 그러고 단톡방에서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아는 것 헷갈리실 때 많아요. 저 문제풀이 할 때 저도 그런 실수 종종 하는 거 보셨죠? 요렇게 아는 것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아마 조금 편해지실 건데, 그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기 1번,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에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미리 정해놓고는 뭐죠? 정기보험이죠. 1번 바로 나오네요.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이거 기출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었죠. 2번,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만기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작아야 된다. 이럴 경우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4번,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제가 변액보험 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특별계정. 특별계정을 통한 기금을 조성한 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 할 때 조금 먼저 설명드릴게, 우체국 계리직 시험 모의고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의고사들 보시면은요, 문장이 좀 길었죠. 근데 그 훈련 때문에, 연습 때문에 길게 한 건데, 우체국 계리직 시험은 한 문장을 주고서 그 단어 찾기, 이거 단어 틀려 맞아? 요거 찾기 시험이거든요. 사실은 요거 제가 강의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형식의 문제다. 전형적인 계리직 시험의 문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위원 방식, 예정 사망률, 예정 사업비율, 주구장창 나오고 또 주구장창 나오고 거의 단골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다른 게 말을 좀 풀어서 썼죠. 문장을 떼놓기보다는. 그런 유형들이 올해 좀 그러니까 선지 중에서 몇 개가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튼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셨을 거고요. 1. 삼위원 방식은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맞죠? 1번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체크해 놓고요. 현금 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복잡하다고 했죠? 이것저것 넣어서 계리적 요소도 있고요. 경제적인 그 요소도 있고 해서 복잡하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보험회사죠. 적립보험료의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런 형태의 문장은 참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정 이율이에요.
제가 강의 때는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교환해서 보시면은 예정 이율의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이율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풀어 쓴다. 이런 문장이 처음으로 거의 제 기억에서는 기출 다 포함해도 거의 처음 보이기 시작한 형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할인율,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은 보험료는 내려가죠. 예정 이율과 보험료는 상반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게 3번이 되겠고요.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료는 올라간다? 올라가겠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런 특징이 좀 처음 나왔어요. 예정 이율이, 그러니까 예전의 시험 문제를 보면은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은 보험료는 내려간다 혹은 올라간다 이런 선지가 있었다라면은 약간 문장을 풀기 시작을 했다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튼 3번 내용은 할인율, 예정 이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은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종신보험을 대입하시면 웬만한 거 보험은 다 풀리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보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언더라이팅의 수행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만들고 와가지고 오타가 조금씩 보이는데 제가 그거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언더라이팅의 수행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론 이거 그렇게 암기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암기하셔서 푸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풀면은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니은이 보이죠. 사고 및 사망조사. 이게 뭐죠? 보험이 끝나는 거죠. 니은이 가장 뒤로 가야겠죠. 2번, 3번, 4번 틀렸겠네요. 그럼 디귿과 리을만 보시면 되죠.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 설계사가 가가지고 모집하는 게 첫 번째 언더라이팅이잖아요. 그럼 디귿이 가장 앞에 오고 니은이 가장 끝에 가는 거. 1번.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그래요. 공무원, 특히 다 계리직 시험 보험 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하시지 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좀 쉽게 공부하시라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거 만약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은요 30초가 안 걸려요. 지금 80분에 8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식이 나오고 길어서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 그런데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환에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건강검진에 의한 선택. 세 번째 언더라이팅을 하겠죠. 언더라이팅 후에 좀 이 사람 이상해. 야 적부 보내봐. 네 번째 계약 적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사망할 때 조사를 하게 되고요. 순서대로 외우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찾은 방법은 사고, 사망 조사가 가장 먼저 보이네. 그럼 이거 맨 끝에 모집 조직이 첫 번째니까 디귿, 니은. 이렇게 저는 찾았습니다. 여튼 뭐로 가도 답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한다. 이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개사는 중개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항상. 대리점은요 3번에 대리한다가 들어갑니다. 설계사는 소속되어 체결. 요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 세 개는 맞네요. 그럼 2번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예, 틀린 거죠. 임직원은 가능하나 대표이사 감사위원 사회이사 이 사람들은 체결이 불가능하죠. 예,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자, 문제 5번.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명보험으로서 재산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손보상은 손해보험이죠? 생명보험사가 재산보험업을 겸용하는 경우
재산보험에 부과하는 질병사망특약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입니다. 우리 2억에 80세에 납입보험료가 만기 환급금보다 클 경우에 대해서 그 질병사망특약을 하는데 그게 누구다?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다.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질병사망이 있잖아요. 주계약이. 그래서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가 걸린다. 그럼 2번은 틀린 내용이겠죠? 1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업에 대하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부죠. 이게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고 4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이거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이에 따른 간병, 질병상해 간병 뭐다? 재산보험이다.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그러니까 2024년 개강할 때 처음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보험은 익숙함이라는 표현을 드렸었어요. 책을 암기해도 좋습니다. 물론 제 머리가 좀 제가 항상 예를 들은 사람이지만 저게 누구야? 컴퓨터 만든 사람. 폰노이만 같은 사람이라면 외우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귀에서 계속 맴돌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재산보험에 귀에 못이 박히실 거예요. 질병상해 간병, 질병상해 간병. 2억 80세, 2억 80세, 2억 80세, 전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뒤에서도 이런 문제가 몇 개 나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떠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나온 것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실효는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 특정 원인이 발생하여 계약의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 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건 취소죠. 실효는 미래에 대해서죠. 미래. 그래서 얘는 처음에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 취소사유입니다. 고지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 청약 시에만 이행하고 부하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 부하 시에 당연히 이행을 하죠. 틀린 내용이죠. 보험가입증서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가입증서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 조건이다. 이거 6월달 모의고사인가에서도 제가 문제를 냈었던 건데 보험가입증서는 마지막 단계 얘기하지만 성립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립 조건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 때 얘기했던 게 그 잊어버리시면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다시 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성립 조건은 아닙니다. 모의고사 마지막 한 3회 정도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문제를 맞추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선지가 많이 나와서 요거도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게 이게 교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하나씩 빠질 때가 있기도 해요. 교환 자체에서.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통지는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틀만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계리진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까 논란이 될 만한 건 안 냅니다. 보험 계약자가 안때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럼 피보험자는, 수익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이번 시험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귀에 못이 박히셨죠? 고지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내용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익숙함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뒤에 그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7번 우체국 보험과 민영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체국 보험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손해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 이것도 6회인가 5회 모의고사 나왔던 겁니다. 예, 없죠? 맞는 겁니다.
민영보험은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웬일로 좀 반대로 냈죠. 예전에는 우체국 보험은 저렇게 우체국 보험을 감사원 금융위 금감원의 뭐 관리감독을 받는다라고 보통 문제가 나왔었는데 민영보험을 넣으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감사원은 국가감사가 아니죠. 금융위하고 금감원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우체국 보험인 금감원 나오면, 금융감독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반대로 냈습니다. 이번엔 어쨌든 틀린 문장입니다. 과기부 통제를 받아야죠.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은 보험 종류별 계약보험금 한도액에 제한이 없다. 우체국 보험은 있죠. 보장성은 4천만 원, 연금보험은 최초 연금 수령액이 900만 원,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액이 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영보험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험된다. 민영보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게 맞고요. 우체국보험보다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문제 8번.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자화자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매년 시험에 딱 한 개씩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올해 요 공익재단 날짜가 좀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날짜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이유 없다고, 근거 없다고. 그냥 오늘 얘가 좀 땡기네요. 막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었는데, 좀 나오네요. 자, 2013년이죠. 공익재단 설립은.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서. 네, 2013년 9월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 조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누가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요거 맞는 얘기죠. 세부적인 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하지만 큰 틀에서 뭘 결정하는 거는 과기부 장관령, 과학기술통신부령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체국 공익재단은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안보험 지원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자, 뭐뭐에 한하여 이런 거 거의 답이죠? 틀린 거?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강의 때 뭐 되게 많이 한다 막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이겠죠? 공익준비금은 전 회계년도 적립금 결산에 4번 공익준비금은 전 회계년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0.05% 이내 그린보너스 저축보험 전년도 책임준비금의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보고서 움찔했습니다. 맞는 거 아닌가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요거 숫자 뒤집어 놨죠. 5%고 0.0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단어 바꾸는 시험의 경향은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요 단어 하나 바꾸고 단어 하나 바꾸고 요런 것들은요. 예. 잉여금의 5% 이내, 그린보너스 저축보험의 0.05% 이내에서 공익 준비금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금융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 중 보기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여기까지 문제를 8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막 되게 깊게 공부하시던 그런 시험은 아니셨을 거예요. 물론 지역적,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체국 보험의 그 지역도를 4단계라고 봤을 때 작년 시험까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대부분 냈단 말이에요. 1, 2단계를. 근데 올해 시험을 어렵게 낸다던가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지역도 깊은 어려운, 그러니까 찾아보기도 힘든 문제를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1번에서 8번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했던 패턴의 문제들은 계속 나왔을 거예요. 좀 쉽게 하시라는 게, 연구하지 마시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종류인데, 무슨 리스크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다. 손해율 증가, 손실이면은 그냥 우리 보험 많이 생각하죠? 보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리스크는 무슨 리스크는 주가, 이자율, 환율 하면은 막 금리가 생각날 것 같은데 뒤에 딱 주죠. 시장 가격. 그럼 시장 리스크죠,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아요. 아까 앞에 대리점 중개사 그것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다 무슨 리스크는 자금의 조달, 운영기관의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리스크다. 돈 못 준다고요. 유동성. 제가 이거 설명할 때 IMF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IMF 터진 게 된 게 싼 자금으로 빌려오니까 단기 자금을 빌려와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얘네 상환이 하니까 우리 상환할 게 없죠?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답은 보험 시장 유동성.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 하더라도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나 리스크 공부 안 했는데 뭐 시장이네, 시장이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보험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왔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10번, 요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 틀리라고 낸 문제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였고, 문제 10번,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모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금융 업무 담당자를 제외했네요. 제외하고 나서 신규 임용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직원은 보험 모집을 제한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직원 중 보험 모집을 희망하는 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보험 모집 희망자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우체국장이 실시하는 보험 관련 집합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 모집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험은요, 공부하실 때 보험이라는 과목이 이해를 하시면요, 공부하는 양의 50%는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타인을 위한 보험은 뭐 수익자를 바꿀 때 그런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암기량이 많이 주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단순 암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문제는 그냥 아예 너 외웠어, 안 외웠어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그것도 3번 디귿을 말씀드리겠지만, 너 이거 정확하게 저 구석에 있는 것까지 외웠어라고 사실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우체국 FC로 선정될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거주권 F2 또는 동반비자 F3, 재외동포 F4, 영주자격 F5, 결혼이민 F6가 인정되는 자이다. 자, 왜 틀렸냐면 이거거든요, 하나. 제가 수업 시간에 F2, F3, F3이 없네, F4, F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요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 3번 선지는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데, 되게 자세하게 봤죠, 이번에는. 자, 리을.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될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왜?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암기를 해야 되죠. 사실 이해하는 공부보다 암기하는 공부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 너 틀려봐 라고 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건 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함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F2, F4, F3가 없네, F4. 안 해오셔도 F3가 없네, F3가 없네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전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보험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11번,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에 있었던 건가 아닌 건가 가물가물하네. 예, 아는 것은입니다.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라는 거는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저 보험료 빼주세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빼달라는 겁니다. 고객이 요청 시 즉시 보험계약자의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요거를 계속보험료 실시간 이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실효됐으면 뭐 일단 부활을 하고 나서 해야겠죠. 가능하겠죠. 정상인 상태만. 대상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 1, 2 연체보험료, 선납보험료이다. 선납보험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수금 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은 실시간 이체 출금 계좌와 자동이체 약정 계좌가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된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보험가입 하시다 보면 이런 거 많지 않은데 이거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료의 할인 및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이것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보면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읽기 편한 거 먼저 읽습니다. 금리 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금리 연동형 상품하고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안 되죠. 선납 할인을 안 해주죠. 선납은 되는데 선납 할인은 안 됩니다. 그럼 리을을 틀리고. 실손의료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상실 시에는 자격을 상실할 때부터 할인되지 않는 영업보험료를 납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5%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자격 상실하면은 할인 없어지죠? 디귿이 들어가야겠네요. 오, 둘 다 들어갔다.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 월의 응당일일 이후에는 계약일 이후에는 당월분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네요. 니은이네.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기억도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시 선납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하는 지급한다. 미경과 보험료는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죠. 선납보험료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보험금에 합산하여 준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선납보험료는 내가 내 보험료를 먼저 내는 거. 미경과 보험료는 내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미경과 보험료는 내가 보험을 냈다가 끝났는데 이거는 집행이 안 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문항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아까 제가 장면처럼 통으로 떠와서 단어만 바꾼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한번 돌렸죠. 그렇다고 뭐 되게 어렵게 말을 비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을 한번 돌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부터가 상품인데 문제가 원래 우리 상품이 40% 정도 나왔었죠? 근데 20문제 중에 8개, 또 40% 역시나 이번에도 40%가 상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무배당 대한민국 엄마보험 230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0%를 납입한다? 다 해주죠? 100%죠, 이거. 무료보험이라고 하죠.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는 임신 24주 이내 임산부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 어린이 보험은 23주 이내. 이거 특이하다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22주 이내. 요 두 개 비교해서 많이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배당 임신질환 진단특약 2309의 실제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다.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잖아요. 최대 10개월이고 아이가 출산을 할 때까지 최대 10개월이고 가입부터 출산 시까지니까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아니라 출산 시까지고 최대가 10개월이 됩니다.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 등 사유로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속된다. 요것도 모의고사에 비슷한 거 있었죠, 제가? 이것도 모의고사에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보험금만 계약자한테 지급하고 나머지 해지를 하든 해약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누구한테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간다. 왜? 누가 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니까 얘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출산이 아니라 분만. 저게 표현해서 좋겠네요. 예. 자,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옳은 것은 요거 후기에 보니까 다들 감사합니다 표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설마
설마 이게 나오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주기약 일정에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이 있다. 5개 상품 있었죠. 뭐 든든한 건강부터 와이드 건강, 통합 건강, 치매, 100세 이렇게 있었죠. 주기약의 보험기간은 80세, 90세 만기, 100세 만기다. 그럼 사망은 다 아니겠네. 국민체력 100 2개 있었죠. 클리닉하고 100세. 근데 비갱신형, 클리닉은 갱신형이죠. 얘 하나 남죠. 와이드, 뉴, 100세 건강보험. 요거 하나 남습니다. 아니, 여기서 요거 2개만 봐도 나오죠. 50% 지급형하고 국민체력 100 합치는 거는 뉴 100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뉴 100세 건강보험입니다. 15번 보기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저 이거 맨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죠? 5, 15, 10 기억나세요? 암은 5년, 치매 15년, 장기요양 10년. 이거 진짜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자, 든든한 종신보험 119의 주기약 보험가입 금액은 4천만 원에 가입하는 경우 주기약 보험료의 3%죠. 우리 아까 익숙함 많이 말씀드렸었죠. 2, 3, 4, 1, 2, 3, 2, 3, 4, 1, 2, 3 계속 말씀드렸던 거. 4는 3이죠. 3%. 그럼 너 2개는 틀려. 얘 2개는 틀리고요. 우체국 치매간병보험 2109는 중증 치매 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치매는 몇 년이다? 15년이다. 밑에 똑같이 장기요양 나오죠. 장기요양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외우셨다기보다는 지겨우셔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겠죠. 계속 암, 치매, 장기요양, 암, 치매, 장기요양 50, 50, 50 50, 50 이렇게 외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오리라고 엄청 밀었었는데 참 감사한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지킴이 보험 2203 2종 든든형이죠. 100세 가능하죠.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죠. 예. 무배당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 2109는 건강 관련 3가지 간편구조로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은 몇 가지요? 3가지. 더 간편은 1가지. 작년에 더 간편 나왔었죠? 올해 간편 3가지가 나왔습니다. 무배당 윈윈 단체 플랜 보험 2109는 피보험자가 3인 이상 단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이것도 익숙함이죠. 5, 20, 100, 1, 뭐 해가지고 2% 해가지고 할인하는 거 있었죠? 몇 명부터 된다고요? 5, 20, 100이니까 5명부터 되죠? 3인이 아니라 5인부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무배당 든든한 종신보험 2109는 3대 질병 진단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기약 사망보험금에서 일부를 선지급한다. 요거 맞는 얘기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익숙함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5, 15, 5, 20, 100, 5, 20, 100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겁니다. 문제 17번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109는 장애인 전용 부장성 보험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맞죠? 15%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그렇죠?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 플러스 보험 플러스 2203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2207을 부과할 수 있다. 교환에는요, 지정 대리인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특약 부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틀린 문장이겠죠?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은 2109는 주계약의 경우 질병형만 가입 가능하다.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죠? 종합형만 가입이 가능하나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상해형이나 질병형 주계약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상해형과 비급여 질병형은 동시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틀린 문구입니다.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 2112는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는 할인해 준다. 예, 요건 맞는 얘기죠. 2천만 원 이상부터 4천만 원까지 왔죠. 2, 3, 4, 1, 2, 3.
그럼 답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점수대들을 보니까 보험이 90점이 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 카페에서 보니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은 틀리라고 낸 문제까지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요거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저축성 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저축성 보험 장애인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셔도 풀 수 있었던 거겠죠 아마.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8. 우체국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119는 주계약 상품에 따라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뭐죠? 그린 보너스죠. 그럼 파워적립은 뭐가 있다? 만기 목돈형과 이자 지급형 두 가지가 있다. 무배당 알찬전환 특약 2109는 납입기간이 일시납으로 보험기간은 3년부터다. 2, 3, 4, 5, 7, 10이죠? 2년부터 가능합니다. 요거도 제가 외우십시오 말한 적은 없는데 2, 3, 4, 5, 70, 2, 3, 4, 5, 70 요런 식으로 계속 반복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푸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2203은 만기 유지 시 전체 보험기간 동안에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 최초 1년이죠. 5년 납, 아니지 3년 납, 5년 납, 10년 납에서 1, 1.5, 3 이렇게 해서 최초 1년 동안만 보너스 금리를 지급을 한다.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 2109는 가입 1개월 유지 시 언제든지 해약해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100% 이상이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중도인출도 1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요 상품만의 특징이었죠. 온라인 저축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문제 자체들이 지금까지 보시면은요,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셨던 분들 너무 어렵게만 안 하셨으면은, 어렵게 하신 분들은 당연히 맞추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만 하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 문제 전부 다 정리집 그때 제가 마지막에 정리집을 드렸었는데 그 정리집만 보셨어도 다 맞으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좀 크게 그러니까 정리집이 좋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지역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문제 19번 우체국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깨동무연금보험은 30대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출이죠. 20세. 20년, 30년, 100세 보증 지급이 있는 거죠.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2109는 납입 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월납만 가능하고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다? 이전형일 경우는 가능하다. 일시납은 이전형만 가능했다. 이전형은 좀 독특하죠. 예. 무배당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2109는 계약일 이후에 1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납이 마이너스 1세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1개월이죠. 무배당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전형 2109는 납입 주기가 월남일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거 되게 강조했었어요. 월납의 하나요라는 표현이 있죠. 교재는 월납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는 아니고 문제집에도 있고 계속 몇 번씩으로 제가 반복을 했었는데 답은 요 놈이 되겠네요. 일시납도 가능은 하지만 일시납은 추가 납입이 안 되고 월납 계약에 한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까지 보셨을 때 올해 시험이 되게 독특한 게 기출 똑같은 문장을 갖다 놓을 수는 없겠지만 기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기출 문제집만 푸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출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유형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리집 같은 경우는 보험일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몇 문제도 안 나온 데다가 또 띄엄띄엄 시험을 보잖아요. 뭐 2021년부터야 지금까지 쭉 보긴 하지만
원래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출이 많지가 않은데, 기출은 사실 중요해요. 왜? 내가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지를 익숙하기에는 사실은 기출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을 아예 끌어다 온 문제들이 좀 종종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출만 보셨어도 꽤 괜찮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선지만 공부하신 건 아니고요. 그 선지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새로 나온 이번에 추가된 상품이죠. 마지막에 4월 달에. 화나시죠? 시험 직전에 추가를 해버려가지고. 우체국연금보험 2, 3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나이는 0세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5세까지이다. 대부분 다 이거죠. 이전형 빼고는. 연금 지급 형태에는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다. 이거는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 2109의 얘기죠. 더블연금형 없죠. 확정기간하고 상속연금도 없습니다. 얘는 확정기간하고 종신연금만 있습니다. 3번 관련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제가 이거 단톡방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문장을 내는 거죠. 사실 문장을.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써놓고서 관련세법에서 요건에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것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저축이 안 붙었네? 비과세네? 저축이 붙었네? 세액공제네? 이런 식의 구분을 많이 만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딱 그 문장만 들어갑니다. 한 문장으로 해결을 딱 해버리는 거죠.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게리즈 보기입니다. 이거. 월납계약 보험료가 기본보험료로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아, 요거 이 문장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복수 정답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실수로 어디 갔어? 요거를 제가 추가 납입에 대한 요 고액 이런 걸 좀 뺀 게 있었는데 딱 그 문장이에요, 이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니고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20문제인데 작년에 10문제 할 때도 이거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편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거예요. 문제 자체는. 물론 답을 찾는 시험 중에서 쉬운 시험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조금 편의했고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반복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 푸실 때 부담은 좀 덜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이번 첫 시험이거든요. 개편되고 나서.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이번 시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나중에 저거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포인트가 되는 시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점수 다들 잘 받으셔서 기분 좋고 못 받으신 분들이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음 이 자체가 쉬웠던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편의했다라는 게 쉽다라는 표현하고 다른 거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좀 덥고 습하고 해서 좀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는 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지내셨으면 싶고요. 나머지 내년 시험에 대한 예비는 저희 지원학원에서 내년 예측 대비해가지고 또 설명이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준비하시는 분은 1, 2년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짧게는 몇 개월 동안 준비하셨을 수도 있는데 마라톤이잖아요. 공부라는 게. 마라톤 쭉 달려오는데 마라톤이 힘든 게 뭐죠? 혼자잖아요. 혼자서 내가 힘들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시험 딱 당일까지 오셔서 시험 보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다들. 예. 어쨌든 올해 한 해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며칠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